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내용을 또 하나 오늘 사실상 폭로를 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과 관련된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그의 흠결 문제, 이런 걸 다시 오늘 공개해서 참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헌재가 말이죠, 완전히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입장문을 통해서 정계선과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대학원의 어떤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보다도 더 끈적끈적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계선의 어떤 이해 충돌 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들통이 났다 볼 수 있는 게 결국 뭡니까? 재판관과 국회 대리인 측이 한 통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계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앉아있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정계선은 남편이 또 문제가 드러난 바가 있죠. 이 남편이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 아주 앞장서고 있는, 민변에서 그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게 드러났죠.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남편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범위에 앞장서고 있는 자고, 그다음에 본인, 정계선 본인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추진한 그 국회 측의 김희수, 사실상 지도급에 있는데 김희수의 제자였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누가 봐도,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봐도 이거는 불공정한 상황이다, 이해 충돌에 걸려 있다, 그 기본 아닙니까? 법의 상식이고 기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스스로 회피를 하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눌러 앉아 있는 것이고 이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어떤 공정한 이런 재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가 보겠습니다. 정계선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여튼 이 국회 측, 윤 대통령을 청구한 국회 측과 끈적끈적한 관계다.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같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3명이나 있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이제 주도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9차 변론을 이제 진행하면서 지금 이 국회 측에서,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 조주요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한 진술 조서 등등 이런 진술 조서를 마구 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건 불법이다,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재판에서 마구 이걸 채택하고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문영배가 이미 검찰 조서 우리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늦었다 이래가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대현 변호인도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그냥 가방을 싸들고 나가버렸는데, 항의의 뜻으로. 자,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검찰 조서를 예를 들어서 이게 증거로 하려고 그러면 당사자를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조지호는 지난번에 8차 변론 때도 안 나왔어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제 불렀는데 역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불렀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부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검찰 조서 내용이 상당히 오염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도 현재 재판정에서 형사 재판정에 나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서를 갖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정영식 재판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수사기관도 아니고 지금 한계가 있다, 날짜가 한계가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180일 내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월까지 하면 돼요.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결국 이게 이제 문영배라든지 이들이 자신들의 임기, 더 나아가서 이재명 2심 선고보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이제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좀 졸속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깔아뭉개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 충돌 해서는 안 되고 공정성을 지켜야 되고 적법 절차,
지금 적법 절차도 어기고 있어요. 검찰의 신문조서 이걸 오늘 쭉 저 국회 대리인차기 얘기하니까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뭐 받아들인다 이런 거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뭡니까 헌재에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 20일 날도 못 나간다라고 지금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헌재에 나와서 한마디 저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검찰에서 그 진술한 오염된 이걸 갖다가 중요한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 갖고 어떤 결론을 낸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재판이 아니고 이건 사법살인입니다. 사법살인.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입니다. 이거 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러면 저 신문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문영배 측에서 아침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단 뭐 구인 뭐를 발부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강제로 해서 난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국회 대리인차기 내세운 이런 검찰의 그 오염된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채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채택을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불공정의 문제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법이 아니죠.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마디 물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근데 본인은 재판에서 지금 형사 재판에서 많은 부분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증거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조조가 초기에 이제 12.3 배상겸 직후에 이제 해제가 된 후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강압적인 이런 그 수사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 뭐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자신에게 전화로 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지호만 아직 지금 이제 탄핵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다 헌재에서 불러서 탄핵이 됐어요. 근데 조지호만 지금 이제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러라 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다시 보냈는데 이거 안 나오면 절대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법이 아니다. 두고두고 문제 생길 수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공정한 재판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욱 지금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데 여기서 그대로 그래도 이들이 이걸 뭐 강제로 계속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 국민적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뽑은 선출직 뭐 대통령이고 이 12.3 비상계엄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저 야당이 워낙 그 폭력적으로 저 국정을 갖다가 완전히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지금 이제 내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동조해서 민주당에 동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역시 끌어내리는 쪽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들도 내란하는 것입니다. 이게 헌재도 우리 법도 내란이고 민주당이야말로 내란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엄청난 집회 인원이 이게 모이고 하는 것인데 뭐 증거 법칙을 여기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임명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죠. 증거 법칙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표도 그랬다 그러지만 어쨌든 그 뒤로 지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고 증거 법칙을 완화하는 것 완화한 뭐 그 완화가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지금 뭐가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 한 것처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고 아무리 증거 법칙을 완화를 해도 헌법과 법의 기본 정신 테두리 내에 있어야지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게 법을 일탈하는 법을 외면한 그런 식으로 해서 완화하면 그건 저 재판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깡패나 조폭이고 사법살인입니다. 사법살인. 이게 지금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